처음에 이런 거죠. 언제나 정말 노멀한, 정말 어딜 갔던지 간에 똑같은 레파토리예요. 자, 저희 회사에 대해서, 저희 회사는 이런 회사고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회사 이름은요, 연역은요, 조직은요, 경력은요. 너무나도 내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나 생각하세요. 그들이 왜 니네 얘기를 들어줘야 하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 나온다라는 거죠. 발품 팔아가지고 문 두드려가지고 정말 7.8기 해가지고 싹싹 빌어가면서 혹은 술 대접하면서 왜 그래야 되는 거냐고요. 왜? 어찌 보면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회사 속에서의 앞에 초두에 대한 어떤 스토리만 잡더라도 그 사람들이 빠져들게끔 관심을 가게끔 하는 그런 유혹하는 장표로 보여질 수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보좌가 되면 훨씬 더 좋은데요. 뭐 어떤 분들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말로 그냥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그냥 그분들 이사야. 그냥 회사의 사장님들이 보통 그래요. 질러대시는 거. 왜 나는 못 질러요? 사장님이 아니니까. 막 이거 만약에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제가 만약에 안 됐을 때 이거 책임지겠습니다. 아니면 돈을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그죠? 근데 대표는 막 그럴 배짱까지 있기 때문에 왠지 이 사람 뭐는 없고 경력은 짧아도 하고 싶거든요. 거래를 하고 싶거든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엔 회사에 대한 소개서를 보더라도 막 내가 쓴 것처럼 우리 회사에 대한 포장을 막 디테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거의 훑어서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관심 있는 게 회사 소개서가 아니라 그 회사에 대한 그냥 믿음, 보여지는 그 느낌, 느껴지는 느낌, 그 사람에 대한 느낌, 이런 걸 가장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영업의 왕이 와가지고 정말 우리는 회사가 정말 1등 업체고 정말 연역이 오래됐고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 고순 건 누가 모르냐고요. 그래서 앞에서는 네 들었지만 뒤에서는 이 사람 신뢰 안 하고 홈페이지 찾아보죠, 정말. 찾아봐서, 아, 얘네 업체 있구나, 없구나를 그렇게 판단하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저는 이거예요. 앞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 여러분들의 고객들은, 결국엔 왜 여러분들과 거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초반에 어떤 식의 도입부를 잡아가야 되죠? 그게 참, 어렵기도 하고 뭘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초반에 본 사람들인지라 쑥쑥 매기고 어색하고 그런데 굳이 막 무슨 도입부까지 끌어당기고 막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항상 자,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 보이는 선상에서 중앙에 있다라고 치면 제가 이쪽으로 한번 옮겼습니다. 아니다. 이쪽으로 한번 옮겼습니다. 저를 말로써 여러분들 제안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예요. 네. 혹은 여러분들의 강사입니다. 그죠? 저를 말로 옮겨보세요. 위치 이동을 시켜보라고. 네. 아, 저 비주얼로 먹고 사는 강사 아니죠? 네, 물론 비주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화면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네. 오른 왼쪽으로 네. 이것만 좀 옮겨주시겠습니까? 뭐죠? 제가 수많은 강의, 이게 금방 나온 적은 처음이라서 저도 당황스럽네요. 뭐냐면 사람들은요, 자기 딴에서, 아, 이 사람이 돈 좋아할 것 같으니까 돈 떨어졌다라고 하면 움직일 수 있겠지? 아니면 여기 되게 더러우니까 이쪽으로 옮겨 피하세요. 아니면 여기 뭐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세요. 예, 뭐 그런 거, 뭐 화면이 안 보여요. 아니면 뭐 불이 좀 어두우니까 좀 불 좀 꺼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표현과 아 여기 돈 떨어졌어요. 강사님 이쪽으로 얼굴을 옮기시면 훨씬 더 예뻐 보이세요. 이런 건 내 주관적으로 생각한 입장. 그죠? 근데 언제나 그 클라이언트의 현황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의 뒷배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그냥 우리 회사는 하나의 영업회사가 아니고 우리 회사는 상품을 팔러 여기 온 게 아니죠. 우리는 이 회사랑 거래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남기려고 온 게 아니죠. 왜? 그 순간 그 고객이 느끼는 느낌은 얘 장사꾼이거든. 그럼 어떻게 다가가셔야 될까요? 어떤 느낌이어야 될까요?
좀 부담감이 없이 나가요. 부담감이 없이. 네. 그래, 우리 그런 것도 하잖아요. 막, 이렇게, 손해보험 이런 데 보면은, 생명보험 같은 데 보면은, 기념일 챙겨가지고, 그렇게 꼬박꼬박 생일 때마다, 우리 가족 생일 때마다, 기념일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메시지 보내고, 그게 더 짜증나요. 그죠? 부담 없이 나가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게 있거든요? 굳이 필요 없는데,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나 뭐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회사 소개서를 작성해서 들고 가시는 그 찰나의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던져서 그 사람의 관심을 훅 끌어당길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셨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나는 여기 장사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솔루셔너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이제? 내 상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뭐가 가장 문제인지 그게 그 사람의 문제를 보다 보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답이 나오죠. 솔루션이 나오죠. 그걸 앞에다가 담아주시는 거예요. 네. 저는요, 수많은 소개서들, 자기 회사 소개서들 봤지만, 근데 한 100개 중에 거의 99%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냥 자기 잘났다, 뭐 했다. 그나마 세련된 데는 그나마 봐줄만 해요. 근데 그걸 덕지덕지 막 촌스럽게 막 다 튀어나오게 해놓은 데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 중에서 100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본 케이스가 뭐냐면 나도 막 보면서 막 탄성이 나와요. 무슨 느낌이냐면 맞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요 회사에다가 거래를 하면 뭔가 만나보고 싶고 왠지 끌리는데 왜 끌렸냐면요. 제가 강의하기 이전에 저도 하나의 광고 회사였어요. 기획 파트여서 기획 팀장으로 있었는데 되게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말만 기획 팀장이지 사실 기획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스 나르고요. 행사 가가지고 뭐 총괄해가지고 정말 맨날 하루같이 하는 일이 싹싹 빌어가지고 어떻게 행사 잘 모면할까 이런 거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기획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회사였냐면 저에게 그냥 어느 순간 메일로 보내서 저는 봤는데 컨설팅 회사였는데요. 제 문서 때문에 되게 골마를 앓고 있다가 지금 교육 계통에 와서 어떻게 아이러니하게 문서를 다루게 됐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 문서를 잘 못 쓴다라고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클라이언트가 만족할 수 있는 보고서나 제안서를 쓸 수 있을까? 그런 컨설팅 업체가 나한테 뚝뚝뚝뚝 마음의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뭐냐면 정말 문서 작성으로 매일매일 밤새워 보셨습니까? 그래서 혹시 어디 한 군데 믿고 맡겨보셨나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정말 승질은 머리 끝까지 나고 문서 대행 같은 거 하나 맡겨보면 정말 디자인이 아니고 핵심을 다뤄야 되는 건 내용인데 지 멋대로 해놨죠. 그럼 속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돈은 돈대로 발랐는데 사장님이 이제 결과 가져오라고 하는데 내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런 입장이 돼보셨습니까? 그런 분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답은 뭘까요? 그 답은 우리 회사의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우리 회사를 제안해 드립니다. 이런 입장으로 어찌 보면은 꾼의 입장에서 보면 뻔한 스토리 얘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간절한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노멀한 회사 소개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잡아 끄는 회사 소개서예요. 결국엔 회사 속에서도 여러분들 이꼬르 제안서예요. 그죠? 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아까 선물 상자라고 표현했지만 그 자체 첫인상이기 때문에 되게 비주얼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핵심적인 스토리 라인을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 예쁘다고 회사 속에서나 문서가 되는 경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에서는 좀 봤어요. 그 파워포인트를 정말 새로 보는 여러분들 혹시 프레지 아세요? 프레지 아시는 분? 프레지 막 주민 줌아웃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있거든요. 파워포인트를 대체해서 공개해서 많이 네. 혹시 보셨어요? 사례 같은 거? 프레저 인터넷 들어가봤는데 화면을 갖다가 동영상도 띄웠다가 막 움직이면 네, 맞아요. 아시네요. 네. 막 그런 것들이 신기하다. 내 입장에서 신기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그래서 애니메이션 뿅뿅뿅뿅 나오는 것들에 되게 막 집중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 디자인 신경 쓰시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핵심이 되는 우리 회사를 포장하고 잘 어필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앞에 도입부에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문제 치유에 대한 관점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회사. 치료가 아니죠. 치유에 대한 관점으로. 치료랑 치유가 왜 다를까요? 어떤 느낌이 다를까요? 치유하고 어떤? 치료. 아, 치료하고 치유요? 네. 치료는 어떤 외상적인 그런 부분을 치유하는 것 같고요. 네. 치유는 어떤 정신 마음적인 부분을 치유. 그 부분입니다. 예. 여러분들 요즘에 왜 전략적으로 살아라. 전략적인 사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딱딱하고 조금 사람 이용해 먹을 것 같고, 근데 스토리틱한 스토리, 전략과 스토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람들한테 어차피 여러분들 인간인지라 결국에 마음이 움직이는데 사람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결코 하지 말아라라고 한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사람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전해지는 그 진정성이 전해지는 그 느낌인데, 이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 가시는 건데, 중요한 건 핵심이 되는 여러분들 스토리 라인, 그 구성에 대한 라인을 먼저 제대로 잡아 놓으시고, 저는 그래요. 내용이 80%다. 디자인은 20%밖에 안 된다. 근데 왜 자꾸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쓰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디자인, 이게 템플릿 잡는 것도 되게 짜증나시죠? 막 어디에서 갖다가 따다 붙이면 왠지 안 맞고. 그런 거 많이 해보셨으면 정말 짜증이 나시는 걸 아실 거예요. 저는 그 대신에 디자인에 여러분들 신경 쓰시지 마시라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템플릿 같은 것도 혹시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써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사보셨습니까? 하다못해. 사보신 분. 전 사봤어요. 예전에. 예. 막 그런 것들 PPT 코리아나 PPT 샵 이런 데서 막 2만원, 3만원 꾸러미로 이렇게 팔잖아요. 한 10장, 12장짜리 해가지고 다 그거만 보면 뭔가 내가 이것만 사면요. 뭔가 우리 회사 속에 확 달라질 것 같죠? 근데 막상 그걸 질러가지고 사서 맞춰보면 왜 안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처음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운반해서 샀는데 우리 얘기랑 안 맞아요. 여러분들 억지로 이렇게 템플릿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메시지를 짜맞추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예. 힘든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문제가 뭐냐면 걔네들은 되게 화려하잖아요. 오색달록하게 너무나도 이렇게 알록달록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내 메시지를 입혀버리니까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죠. 예. 메시지가 사는 게 아니라 주객이 전도가 됐단 말이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상 돈 주고는 질렀지만 후회를 많이 한다라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템플릿 도형 틀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회사 속에서를 되게 이제 꾸미는 느낌보다는 이미지를 고급스럽게 활용해서 여러분들 이거예요. 차라리 도형이나 이런 어떤 클립아트나 이런 느낌보다도 여러분들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문서가 전단지를 지향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명품 잡지스러운 지향하시죠, 그거를, 지향. 근데 왜 우리는 문서 쓸 때는 또 문서를 쓰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문서의 색깔을 표현하는 색깔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있죠?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검정색, 흰색. 뭐가 있어요? 제가 쓰는 거요? 색깔이 여러 가지가 문서에 표현이 되는 색깔이 있죠? 또 뭐가 있죠?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한 3가지. 4가지.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현대자동차는요, 문서의 핵심을 강조할 때, 문서의 어떤 메시지를 강조할 때 파란색, 그리고 기아차는 빨간색, 그리고 되게 서로 빨간색 쓰면 너 거기 가라 그런대요. 네. 왜 그게 되게 심각하대. 그래서 그들은 표현하는 색깔이 되게 원색적이고요, 보색적이고요, 파랑색적이고요. 왜 그 색깔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들 글자 색깔에는요, 검정 색깔, 흰색밖에 없나요? 아까 여러분들 다크 그레이, 밝은 색깔, 여러분들 명도로만 따져도요, 색깔 그 안에서는 100가지도 뽑아낼 수 있어요. 그 색깔에 대한 강조와 빼기,
10개 빼기와 강조하기에 대한 느낌에 대한 그 느낌만 아신다면 여러분들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 감이 생기시는 거죠. 감이 원래 감에 대해서 표현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색깔은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밖에 없어. 10가지 이내에서 쓸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얘기를 그 디자인감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순식간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단지스럽게 문서를 표현하신다는 게 아니라 언제나 명품 잡지를 보듯 특히나 여성 잡지보다는 남성 잡지, 뭐 GQ 업무 같은 스타일 그런 스타일들은 이렇게 쑥 살펴보면 약간 절제미가 있어요. 너무 막 화려하게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요. 깔끔하게 여백인데 거기에다가 강조하는 포인트 하나하나 잡아놓고 색깔도 딱 깔끔하게 규격도 깔끔하게 그런 식의 느낌을 추구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템플릿을 막 이렇게 막 입체 효과 내가지고 쓰는 것보다는요, 이미지를 가지고서 편집을 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킬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냥 턱턱턱턱턱턱 일단은 기본적으로 핵심이 세워진 다음에 맨 마지막 작업으로 턱턱턱턱 얹으시라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전반적인 회사 속에서 잡는 순서 딱 깔끔하게 알려드리고요. 몇 가지 여러분들이 회사 속에서 작성할 때 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한 5가지 정말 핵심이 되는 스킬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2페이지부터 먼저 폈어요. 2페이지부터. 그죠? 앞에서는 내용들이 다 이제 파워포인트 어떤 스킬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한 중간쯤 해서 이제 뒷부분쯤 향해 가면 이 회사 속에서에 대한 목차가 나올 겁니다. 목차에다가 여기 쭉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죠?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회사 속에서가 왜 쓰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웬만치 간절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강의 들으러도 안 와요. 그냥 책 보고 말지. 정말 간절하시기 때문에 여기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 회사 속에서는 왜 쓰기가 어렵죠? 회사를 알아야 되는데, 솔직히 회사가 내가 만들지도 않았고, 그쵸. 장난에 들어오고, 네. 회사를 잘 몰라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회사 홈페이지 혹시 있으십니까? 네. 네. 저는요, 회사 속에서 이꼬르 홈페이지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들이 회사 속에서를 뭔가 새로 리뉴얼 하시려고 하실 때, 일단은 우리 회사의 회사 홈페이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겁니다. 근데 회사 홈페이지가 회사 속에서보다 더 떨어져. 더 촌스러워. 그럼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저는요, 회사 속에서 만들 때, 보통 여러분들, 누구는 일주일, 누구는 3개월까지 걸리신대요. 쉽지가 않은 거죠. 누구는 하루 안에 뚝딱. 근데 저는요, 한 4시간 만에 다른 어떤 회사 속에서를 가지고 와도 다 뚝딱뚝딱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게 아예 이런 거예요. 그냥 회사 이름만 가져왔어요. 정말 신규 창업자가 저희는 회사 정보며 뭐며 이런 거 다 만들어 달라고 해서 회사 이름만 가지고 왔어요. 회사에 뭐 파는 분야다라고까지만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만들 수 있을까요? 회사 속에서를 한 30장, 40장 되는 문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 것 같아요. 못 만들 것 같아요? 만들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만들었으니까 그 사례를 보여드리면 되겠죠. 네. 그 정보만 가지고 만든다는 건 거의 사기잖아요. 여러분들, 결국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람은 이런 거예요. 경력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는 데는 다 나가. 그러면 신규 업체들은 다 들어가지 말라라는 얘기입니까? 네. 거래하지 말라라는 얘기. 그런 게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신규 업체가 정말 라인이 두터운 그런 벤더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랑 거래를 특히나 대기업이랑 거래를 하기가 힘들다고요. 왜? 경력이 짧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저한테 회사 소개서가 들어오면 이런 분이 있으십니다. 너무 과포장하지 마세요. 왜냐면 속이는 것 같아. 나는 정직한 사람인데, 제가 좀 돈을 들여도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정말 30장 나왔던 게 10장을 훅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30장 나왔는데 어머 너무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있는 그대로 표현했더니 정말 10장으로 줄면서 그분이 실망을 또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은 그렇게 가져가시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느낌이냐면 그분은 회사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회사 소개서를 30장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던 어필을 하던 뿌리고 댕기시는데 그분은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 한 3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먼저 막 드높인 게 아니라 왜 우리 회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앞에다가 명분을 먼저 집어넣고 맨 마지막에 회사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또 이렇게 전략적으로 배치를 했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전화를 이렇게 우리 회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고객이시기 때문에 전화를 해보면 여기 뚫고 저기 뚫고 너무 감사하다고. 네.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유명하고 내가 많이 알아서 사람들이 날 알아주는 게 아니라요. 제가 제 포장을 해야 돼요. 저도 출강을 오는 거의 한 80%의 건이 뭐냐면요. 남이 나를 알아줘서 강신정 강사님이 파워포인트 강의 추천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홍보한 것밖에 없어. 그게 남들이 봤을 때 강신정 강사가 홍보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유명한가 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열로 포장할 수 있는 기술, 그 기술을 여러분들이 유감 없이 여러분들 문제가 되더라도 여러분들 새고랑 차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우리 회사의 이미지 누배에 대해서 회사이기 때문에 내게 아니기 때문에 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정말 그렇게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일은 턱턱턱턱 막힌다고요. 우리 회사가 또 특히나 작은 회사여서 뭐 이런 것도 좀 다른 경쟁 업체에 비해서 많이 밀리고 한다면 자꾸 한탄밖에 안 나올걸요. 되게 자기 자멸밖에 안 나올걸요. 우리 회사는 나는 왜 그렇고 우리 회사는 왜 그렇고 다른 회사들은 다 이런 경력으로 다 해가지고 나가는데 우리 회사는 왜 이 모양이냐고 그러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 속에서는 약간의 뻥도 필요해요. 너무 과한 센 뻥은 힘들겠지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회사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사 문서를 잘 쓰시려면,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게, 그 다음에, 우리 회사 홈페이지가 좀 그래. 그러면, 우리 회사가 언제나 세계 혹은 국내 1, 2위를 달리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회사보다 잘 나가는 선두 기업이 있겠죠. 그런 회사 홈페이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잘 걸리면 그 회사 속에서 거기 회사 홈페이지에서 회사 속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걔네 업계 여러분들 이게 있죠. 얘네 거 따다 붙이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이면 나중에 티 나나. 근데 여러분들 누가 그거 갖다가 그대로 북크사에서 붙여놓으래요. 그건 정말 범죄 행위죠. 왜냐면 그 홈페이지, 그 기업은요,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10만 원, 20만 원 든 게 아니라 거의 몇 억 단위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대표 인사만 하나 쓰는 것도 손이 떨린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어찌 보면은 회사 홈페이지를 하나 보면서 거저 먹는다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많이 모아두시고, 그러니까 한 폴더 안에다가 많이 담아두시고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셔야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도 나옵니다. 수많은 회사들이 우리 회사는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기술력으로 자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우리도 기술력입니다. 이건 같이 자멸하겠다라는 거죠. 그냥 보통을 달리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 회사는 기술이 아니라 인력 베이스로 실행력이 강합니다. 차라리. 네. 그게 바로 전략이에요. 남들과 똑같이 간다라는 건 따라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미 선두 업체가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수많은 회사 속에서 사례 그리고 또 허접한 사례라기보다는 좋은 사례들을 많이 보세요. 그럼 눈높이가 일단 올라가요. 네, 그죠? 언제나 여러분들 이게 있습니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띵. 보이세요? 네. 뭐가 눈에 보이세요? 검은 점? 검은 점이 왜 보이세요? 다르다. 또 다른 표현으로. 강조했으니까, 다르니까, 왜 눈에 보이는지를. 다른 것들하고 틀리잖아. 저분 여러분들 그거예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이게 튀니까요. 이게 혼자 색깔이 칠해져 있으니까요. 이게 다르니까요. 자꾸 이것만 봐요. 제가 알려드렸죠. 언제나 나만 보게 되면 우리 안에 갇히죠.
그래서 주변부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보고 나를 어떻게 포지셔닝 할 것인가를 아시면 된다라는 거죠. 왜 달라요, 이제? 주변부가 얘를 다르게 만들잖아요. 그런 입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제 우리 회사 소개서를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이 나오겠죠. 저는 여러분들 이제 길게 뭐 이런 서두에 대한 얘기 안 하고 일단은 여러분들 회사 속에서는 있던 걸 가지고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내가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그렇지만 확실하게 내가 뿌리 뽑겠다라는 심정으로 한 여러분들 일주일도 아니고 한 3일 밤만 세세요. 제가 잡아드린다니까요. 네, 저한테 그래서 초안을 만들고 일단은 그거예요. 디자인까지 다 완벽하게 저한테 보여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그 스토리상에서의 구성상의 맵을 제가 봐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뭔가 빠진 것도 없고 자연스럽게 흐르고 또 앞에 이런 빠져드는 얘기가 충분히 잘 표현이 됐는지에 대한 스토리라인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메시지만 턱턱턱턱 얹어 있더라도 그게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정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하루밖에 없대요. 회사 소개서를 만들어야 된대요. 어떤 사람은 메시지만 탁탁탁탁탁 얹어놓고 그냥 이렇게 이걸 넣을 거였습니다. 이렇게만 던져놓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성과 열의를 들여서 회사 타이틀 페이지하고 목차 페이지하고 간지 페이지하고 잡아서 이렇게 줬어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근데 막 나비 날라 댕기고요. 막 뒤에 막 휘황찬란하게 막 태양이 밝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뭐가 더 좋아요? 상사의 입장에서, 사장님의 입장에서. 예? 전자가 좋을까요? 후자가 좋을까요? 저도 그겁니다. 정말 후자가 더 좋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은 사장님 한번 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 그런 게 있어요. 막 디자인만 잘 만들면 되고 얘는 뭐 디자인 껍데기 잘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요 핵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핵심을 먼저 살리세요. 그래서 그걸 먼저 오케이 사인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되고 난 다음에 디자인이라고 하는 걸 입히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립니까? 네.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를 시간이 걸릴지언정 여러분들 시간 안 걸려요. 왜 안 걸려요? 이미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만 찾아봐도 알고요. 이런 것들을 이거는 당연히 찾으실 수 있을 거고. 회사 개요. 홈페이지 몇 번 두드려보고 우리 같은 동종업계 인사말들 아니면 회사 개요들 사업 분야들 몇 번 두드려보면 답 나오거든요. 우리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에는요. 그냥 주먹국으로 했겠지만 지금은 다 있어요. 자료들이. 그죠? 이런 것들을 정말 이거예요.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여기 안에 맞게 꽈득꽈득 채워보시는 거예요. 최대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채워보시고 정말 집약적으로 꽈득꽈득 할 수 있는 많은 정보들 다 채워보시고 그런 다음에 다 완료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슬라이드의 장표를 만들어서 우리 이걸 워드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쳐서 이렇게 가져가셔도 돼요. 가져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 소개서를 만드는 것과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만드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있으면 조금씩 빼가면서 중요한 내용들만 집약해서 넣으면 되는 건데 없으면 만들어야 되거든요. 글 하나도. 그게 되게 힘든 작업이에요. 라이팅이 되게 힘들죠. 머릿속에서 뽑아내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들한테 회사 소개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한번 그 순서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쓰시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써오셨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일단 일단 여러분들 회사 소개서 만드실 때 가장 처음에 다뤄지는 부분이 타이틀 페이지가 있겠죠. 타이틀 페이지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들 혹시 회사 소개서 몇 장짜리세요? 버전이 많아가지고 하는데 버전 1, 2, 3 버전이 아니고 이게 네. 누구한테 소개하느냐에 따라서도 그렇죠. 다른 근데 여러분 그렇죠. 보통 한 6장이겠죠. 6장, 7장 또 한 3, 40장. 3, 40장. 이거죠. 여러분들의 회사가 다가 아니라는 게 회사들은요 50장도 있고요, 60장도 있고요, 하다못해 100장도 있고요. 그렇죠. 그건 그죠. 업계가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건 있습니다. 6장, 7장은요 약간 적은 느낌이에요. 왜 적은 느낌이에요? 버전별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토대가 되는, 언제나 토대가 되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뽑아가지고 이 업체와 맞게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언제나 업체 새로 생길 때마다 서로 다른 느낌으로 새로 작업하는 느낌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그게 되게 짜증나는 일이에요. 뭔가 기본이 토대가 딱 있으면 거기서 취합하면 되는데. 그래서 언제나 저는 회사 속에서 가장 평균적인 장수가 몇 장일까요? 한 25장에서 30장 정도 돼요. 근데 장수가 평균에 맞추시려고 하시진 마세요. 그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10장이든 5장이든 그걸 가지고서 통과시키면 그게 정답이거든요. 업계별로 다 이렇게 분야별로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그런 겁니다. 일단 회사 속에 간단히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재정이라든가 인력 인프라라든가 그런 부분만 소개할 것인지, 네.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같이 소개할 것인지 그런 거에 따라 이제 맞아요. 네. 그리고 어떤 데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회사 굳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도 이런 거 다 자세하게 안 보니까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한 5장짜리 요약해서 가지고 오세요. 때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때마다 바뀌어지는 문서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의 또 샘플본을 만드시라는 게 아니라 기본 토대가 되는 걸 만들어 놓으시려면 한 내용이 어느 정도 채워졌다라고 하는 범위선이 아까 30장? 예. 좀 작게는 한 25장에 30장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0장까지 나오는 페이지가 도대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타이틀 페이지 쓰시죠. 그 다음에 무슨 페이지 쓰세요? 목차 나오겠죠. 목차 페이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30장 정도면 이거는 들어가야죠. 전체 목차하고 서브 목차가 어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서브 간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간지, 사이 간자를 쓰는데 간지가 그 간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바로 나오는 게 이제 본론 내용들이 나올 텐데 우리가 내용상으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회사 속에서 큰 단락을 나눌 때 순서를 뭘 써요? 무슨 순서 넘버링 표현 하시죠? 네. 그죠? 가장 먼저 무슨 넘버링을 쓰십니까? 큰 단. 숫자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 로마 문자라고 그랬나요? 좋아요. 네. 그죠? 로마 문자 다음에 뭐 쓰세요? 숫자 1, 2, 3. 그죠? 그 다음에 가나다라. 또 가나다라 쓰세요? 괄호. 아니면 이걸 다시로 표시. 네. 다시만.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방법에는요 정답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어요. 없는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익숙한 거, 이게 사장님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2003 쓰시던 분들, 2003에 익숙하신 분들은 굴림체가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굴림체 그게 박혀있기 때문에 왜 문자체 변환했어 이렇게 하시면서 굴림체를 굳이 요구하시는, 익숙하니까요. 사람들이 익숙한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언제나 익숙하면서도 계속 뭔가 신선한 걸 찾으시니까 문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괄호 1, 2, 3, 그 다음에 괄호 가나다. 보통 가나다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혹은 동글뱅이 1, 2, 3 요 초기 세 개로 들어가는 게 많은 사람들이 80%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ABC를 쓰기도 하고요. 이걸 쓰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띵, 띵, 띵 이런 걸 쓰기도 해요. 근데 되게 뭐가 맞고 뭐가 앞서고 뭐가 뒤서느냐, 어떤 분들은 분리기호를 쓰기도 해요. 분리기호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분리기호는 순서로 쓰기에는 헷갈린다. 분리기호가 이런 거죠. 네모 색깔 들어가 있는 거, 동글뱅이 색깔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체크하는 거 있죠? 그게 분리기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장님은요 분리기호에 색깔 내는 것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 네가 우리 회사 자원을 네가 다 잡아먹으려고 이 글도 못 쓰는 애가 그죠? 매번 이거 인쇄용지 네가 돈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눔 고딕 혹시 문자 폰트 같은 거 다운로드 받으십니까? 있는 거 쓰시죠. 귀찮아.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들 문자 폰트도 한번 조금 신년새 되시면서 있는 문자체를 쓰시는 분들하고 좀 더 새로운 이렇게 디자인 서체를 쓰시는 분들하고는 또 느낌이 달라요. 문자의 완성도가 좀 완성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나눔 고딕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눔 고딕체? 네이버에서 무료로 폰트를 나눠주는 서체인데 여러분들 하다못해 나눔 고딕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료 폰트이기 때문에 아주 부담 없이, 그리고 문서 많이 보신 분들은요 이런 글자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글자체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안 보신 듯한 느낌의. 자,
네. 여기 보면은요, 나는 고딕체 있고요, 나는 명조체가 있고요, 나는 뭐 고딕 라이트가 있고, 나는 송글씨 이렇게 약간 붓필체처럼 약간 약간 대화체의 느낌이기도 하지만 약간 칼날처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탁탁 던져댈 때 느낌이 있는 서체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 글자에도 폰트에도 다 느낌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하다못해 요거 보이세요, 지금? 네. 구멍 뚫어놨잖아요. 우리 사장님들을 위해서 이거 만들어낸 거라니까. 에코 문자라고 해서. 아닌 것 같죠? 정말이에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솔루션이 된 거죠. 네, 이거 쓰라고. 참 기발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체계가 보통 80% 정도가 아는 체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순서 체계는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제 객관적으로 그들이 보는 눈의 시각에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문 용어를 알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풀어준다면 뭐 중3 정도의 수준, keep it simple and stupid.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간결하게 써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요. 내가 이해했다라고 해서 상대방이 이해할 거라는 생각은 그래서 여러분들 한 템포 건너서 그들의 어깨에서 바라보시는 거죠.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큰 목차를 나눌 때 회사 소개서를 어떻게 나누나요? 큰 목차를 나눌 때 저는 보통 3단위로 나눠요. 언제나 사람들 이런 게 있잖아요. 4개, 5개 넘어가면 기억 못한단 말이죠. 순서 체계도 마찬가지로 큰 단락을 3스텝으로 아침, 점심, 저녁, 중, 강, 약 그리고 뭐 talk, play, love 예전에 그 어떤 광고 카피 문구도 그렇게 쉽게 기억이 남게끔 사람들이 세 음절로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3 챕터로 첫 번째 뭐예요? 회사 소개 컴퍼니 소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큰 챕터 회사하고 회사가 있다면 회사는 회사하고 제품 소개 그죠. 그걸 바로 우리가 비즈니스 사업 소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는 보통 우리 보통 우리 보통 보면은 그 회사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회사 소개, 우리 인사말, 뭐 CEO 메시지 이렇게 쭉 달려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사업 소개 분야가 있겠죠.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향후 계획 해가지고 우리의 비전, 우리 앞으로의 도약의 어떤 부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뻔하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런 것들을 막 색다르게 막 이리 넣었다가 저리 넣었다가 빼라고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그거는 그대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왜냐면 쉽게 바로바로 눈에 스캐닝이 돼야 되거든요. 언제나 그들의 입장에서. 근데 앞에 언제나 들어가는 도입부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 부분을 많이 엄두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부가 어떻게 해야지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서 그들을 푹 빠져들게 만들 것인가 그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차라리 앞에다가 이걸 먼저 때려 쓰세요. 뭐부터? 가장 회사 소개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전, 뜬구름 잡는 소리죠. 비전도 중요해요. 또 자본금은요 웬만하면 안 쓰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썼다가 욕먹는 경우 있고요. 우리 재무현황 이런 거 잘 안 쓰잖아요. 막 회사가 막 이렇게 쭉쭉 성장하는 회사 없다라는 거죠. 그죠? 실적?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실적, 경력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걸 먼저 언제나 중요한 거부터 선상 배치하는 게 좋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 니네들 경력 많고 니네들 경력 화려하고 니네들 많이 한 거 알겠어. 그래 많이 했어. 인정해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들에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니네 회사랑 수많은 업체들을 두고 니네 회사랑 왜 거래를 해야 되냐고. 그 핵심 경쟁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회사의 핵심 강점. 남들과 똑같이 그 핵심 강점을 어떤 사람들은 서비스, 퀄리티, 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더 나은 만족을 제공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게 강점이라고. 우리 회사는 기술력에서는 알아주는 업체죠. 우리 회사는 납품기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요즘에 서비스 안 좋은 회사가 어딨냐고. AS 없는 회사가 어딨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동의 1위를 잡는 게 삼성이잖아요. 이미 섭렵을 했기 때문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예요. 그걸 그냥 흔한 그런 메시지로 메꾸지 말고요. 도대체 우리 회사가 너네 회사랑 왜 거래를 해야 되냐고. 저렴해? 뭐 업계보다 저렴해? 아니면 업계보다 더 뭐 나온 기술력이 있어? 아니면은 정말 신속 정확하게 납기를 딱딱딱딱 길 약속을 맞춰? 못 맞추는 회사들 되게 많거든요. 그죠? 납기 준수 못 맞췄을 때 이거 사고 보상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정말 중요하게 바라보는 그 중점을 가지고서 거기다가 이 회사는 가격적으로 되게 민감한 아니면 약속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회사 색깔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핵심 경쟁력. 그 페이지를 우선순위에 배치하세요. 맨날 뒤에 안 보이시게 막 저 뒤에 숨겨놓으시지 마시고 그냥 훑쳐 지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하지도 않게 생각하시나 보죠. 그죠?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진짜로. 여기 비전이고요. 자, 회사 소개서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하위 들어가는 순서 넘버링으로 뭐가 들어간다고요? 숫자 1, 그죠? 1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CEO 메시지는 그 넘버링에 치지 않고 그냥 타이틀 페이지 나오고 CEO 메시지 나오고 간지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요. 타이틀 페이지, CEO 메시지, 목차, 간지, 그 다음에 본론. 메시지 들어간 걸 보지 못했어요. 나만 못 봤죠? 홈페이지 들어가잖아요. 그죠? 홈페이지에서 많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회사 소개서 하나 제대로 잘 만들어 놓으면 홈페이지 구축하실 때 되게 쉬워요. 홈페이지 하나 개설해 놓으면 회사 소개서는 그대로 이렇게 따다붙이게 복사해서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똑같은 느낌. 결국에 회사를 소개하는 제안서거든요. 회사 홈페이지 회사를 소개하는 하나의 제안이거든요. 우리 회사 이런 회사다. 그죠? CEO 메시지가 들어가는 데 있고 안 들어가는 데 있겠죠. 자, 첫 번째, 인사말은 이제 그 별도의 부분으로 해서 처음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첫 번째, 회사. 연역, 전반적인 회사. 개요. 그죠? 회사 개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대표자가 누구냐, 회사 이름이 뭐냐, 연역이 연도, 설립 연도가 얼마나 되느냐, 주소가 어디냐, 홈페이지가 어디고, 전화번호가 어떻게, 자본금이 어떻게 되고, 조직 인원은 어떻게 되고, 그죠? 그런 거 들어가겠죠. 제가 사례는 보여드릴 거예요. 자,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서비스로 샘플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회사? 맞아요. 회사 연역. 네. 세 번째. 레퍼런스. 고객. 고객은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사업 분야의 하나의 클라이언트인 거지 회사와의 밀접이기보다는 사업에 가깝죠. 사업을 거래하는 사람. 자, 그래서 세 번째, 조직도. 조직도 많이 보셨을 건데, 그죠? 조직도 이런 거 있잖아요. 로직 트리로 돼가지고 쭉, 그죠? 자, 네 번째. 뭐가 많죠? 주요 사업? 사업은 여기 들어간다니까? 사업 소개에 들어간다니까? 언제나 이렇게 섞여서 넣지 마세요. 섞여서 넣으니까 제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데는요. 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데. 그죠? 이거 하나 딱 정립해 놓으면 3스텝. 회사 소개, 회사 전반적인 소개에 대한 내용하고 사업에 대한 분야하고 그다음에 우리에 대한 향후 계획과 비전과 가능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잡는 분도 계세요. 3스텝으로. 제안서도 비슷한 개념 접근하면 될까요? 그렇죠. 제안서도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제안서는요, 한마디로 제안서는 가장 먼저 뭐부터 써요? 목적부터 이렇게 딱 들여낸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느낌을 명분이라고 우리가 이 사업을 내가 전략이라고 해서 사업 전략이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선보이기 전에 그냥 앞 페이지부터 사업 전략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황에 대해서 보여주고 이 현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전략이다. 이 전략을 해야만 한다. 그 전략을 이제는 뒤에서는 잘 실행할 수 있는 세부 실행 계획, 방법들이 쭉 나오는 거죠. 다 비슷한 구조예요. 끌어당기고 한 가지 전략을 해서 쭉 풀어주고, 끌어당기고 풀어주고.
이게 다 맥락이 비슷하다는 건데 회사 속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회사를 소개하는 개념 이렇게 생각하니까 앞에 있는 명분 다 빼먹고 그냥 본론부터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루해하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내가 네 얘기를 왜 들어야 되는데 그거죠. 자, 우리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그 회사가 인터넷에 쳐보면 나옵니까? 혹시 보도자료로 나와요? 네. 그죠? 나와요? 요거 여러분들 하다못해 구글에서 나오면요. 여러분들 이름이라도 치시면 내 이름이 내 얼굴이 나오게 해서 나와요. 구글은 다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다니까요. 그래서 회사 제 이름 제 얼굴이 나온다고요? 전화번호 뒷자치고 나올걸요? 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웬만해선 제가 출강을 나갔을 때 그런 이렇게 한번 구글에서 이렇게 이미지 찾을 때 구글에서 찾는 게 좋거든요. 나오시겠지만 저도 제가 다 작업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뭐냐면요, 그 회사에 대한 어필을 하실 때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보도자료 같은 것들 사진 캡처 안 해놓으시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뭐 인증서라든지 인증 특허 받은 거라든지 경력 자료 같은 거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세요? 맞아요. 글로 다 써놓으세요? 아니면 이미지로 가지고 계세요? 스캔으로 가지고 있죠. 다행이시네요. 여러분들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자체입니다. 왜 그런 것들 다 썩혀버리세요? 왜 그냥 난리시냐고요? 그런 거, 저는요, 강의 가더라도요, 제가요, 정말 어디 연수원, 이름부터요, 저 혼자 가니까. 사람들 웃는 거, 막 환호하는 거, 이런 거 다 찍습니다. 왜? 나중에 그 홍보자료 다 쓸 거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기록이.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의 기술 쪽이면은 기술 특허 인증 현황, 뭐 아니면 경력증, 자격증, 아니면 수상, 경력, 이런 것들이 글로만 있는 게 아니라 비주얼 문서잖아요. 여러분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믿음이 셉니다. 아무리 이력서에다 한 줄 두 줄 쓴다고 그거 볼 것 같아요. 이미지가 더 세지. 텍스트보다는 이미지. 그게 더 강해요. 요즘에는 비주얼 사회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더라도 만들어 놓으시고, 어떤 사람들은 돈 주고도 보도자료 올리잖아요. 그죠? 그럼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300만 원 주고 막 기사 불러가지고 막 사진 어떻게 찍어라 이거 나오고, 사람 많게끔 찍어라 나오고. 그것도 다 조작이잖아요. 그죠?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그게 바로 네 번째 순서에서 우리 회사의 수상 인증 현황. 이 정도 것까지만 넣으셔도 뭐 어느 정도 채워졌다라는 느낌이고, 여기서 또 넣으시는 분들은 뭐 재무 현황까지 넣으시는 분들인데 청렴 결백하겠다, 우리 회사 다 드러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 회사의 자랑거리가 아니면 굳이 넣지 마세요. 그죠? 여기까지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사업 소개. 이거 적으셨으면 제가 지울게요. 자, 사업 소개. 첫 번째 뭐가 들어갈까요? 네, 그것도 좋아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이 사업이 정말 반응이 좋은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리기 위해서 시장의 현황을 앞에서 막 잡아주는, 뭉게구름을 잡아주시는 거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우리 회사의 사업 분야가, 카테고리가 뭐 5개가 있고, 분야별로 이렇게 있고, 언제나 낱장으로 우리 회사는 이런 일도 하고요. 또 그 다음 슬라이드에 이런 일도 하고요.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쭉 풀지 마시고, 일단은 먼저 숲을 먼저 보여주세요. 큰 숲을 보여주시고, 그 숲에서 하나하나 쪼개지는 느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느낌. 언제나 숲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풀어주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묶어주고, 사탕과도 같은 모양으로 잡아라 라고 언제나 얘기를 하는데, 먼저 큰 숲을 그릴 수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가늠을 할 수가 있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너네 뭐가 이렇게 다양하냐, 너네 뭐가 그렇게 많아, 그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업 분야, 뭐 시장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사업의 산업 현황 이렇게 잡아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두 번째, 뭐, 제품 라인이 있으면, 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 분야가 한 페이지를 크게 이제 스프를 그려줬을 때 이런 느낌이죠. 우리 회사는 이건데, 우리의 사업 분야는 이것과 이런 것들이 있다. 뭐,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된다. 아니면 3가지, 아니면 5가지. 보여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뭐 한 장짜리로 깔끔하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너무 그냥 간촐하게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아까 괄호 1 들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다가 요 첫 번째 파트 분야 소개, 두 번째 파트 분야 소개, 세 번째 소개, 네 번째 소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 하위 분야로,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갈 게 제품에 대한 라인이 있다면 제품 소개가 나오게 되겠죠? 네, 그죠? 제품 라인이 뭐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회사 소개할 때 회사 연역 그 다음에 들어갔나요? 연역 다음에 뭐 들어간다 그랬죠? 조직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증서. 끝났죠?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빠졌네. 회사에 자 첫 번째 들어갔던 게 회사 개요, 두 번째 연역, 세 번째가 경력이에요. 경력상. 네. 네, 이게 빠졌네요. 제가 되게 중요한데 빠졌네요. 중요한 거일수록 앞에 선상 배치.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가 작을수록 굳이 제가 또 사례로 보여드리겠지만 작을수록 앞에다가 배치하는 것보다는 뒤로 까시는 게 좋아요. 작은데 뭐 앞에다가부터 배치를 해. 그것도 전략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품 소개 있을 거고 세 번째가 뭐 구축 사례 뭐가 있을까요? 제품 소개, 사업 분야, 제품 소개, 업무 프로세스, 업무 공정도 이런 거 있잖아요. 고객이 나한테 의뢰를 하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납품 기일이 완료가 돼서 고객이 만족하는 업무 공정. 왜냐하면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맡기게 되면 얼마나 소요가 걸려서 어느 시점에서 내가 1차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거 필요한데 그냥 맡겨놨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리게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돼서 정말 뻥나는 경우 있거든요. 머릿속이 뻥나요. 왜? 얘가 정말 잘할 것처럼 믿고 이렇게 시켰는데 아웃풋이 정말 그지 같죠. 그랬을 때 얻어지는 배신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죠. 자,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핵심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상에다가 이렇게 딱 앞에다가 그냥 도입부, 프롤로그라고 하는 부분, 도입부에다가 딱 배치를 하실 거면 원래 여기에 핵심 경쟁력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핵심 경쟁력. 좀 헷갈리시죠? 근데 이런 거예요. 사업에 대한 분야에서 니네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고 어떤 걸 파는 회사고 업무 경정도가 어떻게 되고 니네들 강점이 뭔데? 이게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메시지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해서 그 사람이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다 보고 했을 때 그냥 흩어 지나갈 것 같으면 앞에다가 배치하시라고요. 중요하니까. 자, 그죠? 핵심 경쟁력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다섯 번째, 웬만하면 들어가셔야 될 것들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물론 그 중간중간에 업체별로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와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누구와 거래를 하는지에 대한 주요 거래사, 주요 고객사 거래사, 고객사, 혹은 클라이언트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6번을 만들어서 주요 협력 업체까지 만들기도 해요. 우리랑 협력하고 있는 업체사들. 거래사하고 협력사하고는 틀리잖아요. 그죠? 네. 자. 여기까지 좀 길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되고, 사례를 보시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구나를 느끼시면 돼요. 주요 협력사가 맨 처음에 일본의 조직도에 그거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네, 조직도에 우리 회사의 전반적인 가족 소개하면서 옆에 이제 어떤 협력 라인으로 해서. 뭐 협력사 그럼요. 예,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큰 숲을 보는 거고, 여기에서는 큰 숲에 여기다가 로고 다 처리할 수 없잖아요. 거기다가 로고 덕지덕지하게 다 붙여놓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세부적인 그 주요 거래사하고 주요 클라이언트를 글로 쓰시지 말라고요. 워드에 익숙하신 분들이 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삼밀, 정밀 글로 쓰시지 마시고 뭘로?
맞아요. 로고로 이렇게 딱 박아 넣으시는 거하고 글로 다 쓰시는 거하고 사람들은 글을 다 안 읽고요. 한눈에 보여지지도 않아요. 한눈에 스캐닝이 되는 건 여러분들 CF 광고를 보더라도 3일, 정밀, 현대 자동차 이렇게 쓰는 것보다 로고로 딱 박잖아요. 로고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비주얼, 언제나 비주얼. 그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여드리고 제가 조금만 쉬고 네, 사례 보여드릴게요. 자, 비전에서 뭐가 나옵니까? 비전에서? 비전이겠지. 그죠? 비전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이념상이라든지 인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으실 수도 있고, 이거예요. 우리 회사의 비전. 그리고 향후 계획. 계획하고 비전은 약간 여러분들 좀 높이 솟아있는 거고,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의 회사의 지향점인 거고, 계획은 보통 계획 나눌 때 어떻게 나눠요? 이것도 3스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기, 중기, 장기, 1년, 3년, 5년, 혹은 3년, 5년, 10년 이렇게 장기 계획으로 잡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칸을 나눠가지고 이 부분에는 하나의 우리가 도입기 그리고 비전 부분이 회사 소개 쪽으로 가도 상관없나요? 비전 부분이 회사 소개서 쪽으로 들어가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는 다 뭐 이거 그렇긴 한데 보통은 이런 3스텝으로 잡는 구조가 조금 잘 보이고요. 사람들이 익숙하게. 그리고 왜냐면 홈페이지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회사는요. 여기에다가 그 회사 소개서 맨 뒤에다가 이념, 인재상, 우리 회사의 가치관 이런 거 넣는 회사들도 있어요.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우리 회사의 미래가 중요하고 우리 회사는 점점 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장기 계획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우리는 월드와이드로 가져갑니다.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고 싶으면 단락을 하나 크게 빼가지고 예, 그렇게 따로 잡기도 하고요. 그 단락을 비전이라고 하는 단락을 없애고 어떻게 넣기도 하냐면 경력 부분을 다 글로 썼다면 그거를 이벤트나 프로모션 혹은 갤러리 업체라든지 패션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혹은 이런 컨설팅 업체라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실적.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다 잡죠. 특히나 이벤트 회사가 경력을 어필했는데 그 글로 쓰면 누가 휘황찬란하게 꾸몄을지 누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콘서트 이미지라든지 사람 많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 이미지화 해가지고 보여주고요. 저 같은 컨설팅 업체도 제 경력사항들을 글로 쓰는 것보다 캡처해가지고 이미지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느낍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 캡처된 자료를 해가지고 어디 관청, 어디 뭐 비서 사무실, 어디 뭐 문화기관 어떤 대기업 해가지고 대기업군 다 분야를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뒤에다가 첨부해요. 3번째 카테고리나 혹은 4번째 카테고리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뒤에다가 비전에다가 이제 어떤 비전에 대한 전반적인 상을 뭐 우리는 고객의 삶을 지향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져가실 수도 있겠고 뒤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잡았다면 구체적으로 잡아주는 향후 계획이 있어야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략 내용들이 끝나면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페이지를 뭘로 쓰십니까? 뭘로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거죠. 어떤 사람은 하다못해 박수 소리를 지가 집어넣었어. 여러분들 얼마나 하시고 뻘쭘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공감을 하고 너무나도 깊이 있게 좋은 정보 들었다라고 해서 박수가 나와야죠.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땡큐 페이지보다 더 의미 있는 게 뭐예요? 맨 마지막엔 우리 회사가 넘버원입니다. 우리 회사가 잘났습니다. 이런 거보다 맨 마지막엔 정말 우리 업체와 거래를 하게 되면 당신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약간 설렘과 마음의 파동을 일으키는 이런 메시지. 우리 회사의 사명, 우리 회사의 가치관. 회사가 짧게 보는 회사는 매출이 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길게 갈 회사들은 가치가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철학이 있죠. 꿈을 향해 나아간다. 완벽을 위한 완벽 추구. Pursuit for Perfection이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슬로건과 가치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뒤 후렴구를 파동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너네와 거래를 하고 싶은데 우리를 뽑아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의 어떤 삶의 라이프 동반자로서 당신의 삶을 지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지식의 재산과 당신의
당신의 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핵심 경쟁력으로 당신에게 큰 만족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마지막 구호의 가장 중요한 페이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맨 마지막 그 다음에 페이지를 약도를 집어넣으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해가지고 명함처럼 해가지고 옆에다가 살짝 서명 날인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맨 마지막을 어떻게 후미를 장식하실 거냐고요. 그 메시지도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만 쉬고 10분 정도만 쉬고 사례 보여드릴게요. 네. 자, 10분간만 쉬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파워포인트나 문서 이렇게 디자인 해주는 회사예요. 그죠? 일단 앞에 이런 것들은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약간 스토리텔링 앞에 도입부를 잡아서 들어가는 스타일이다. 아까 그 내용이죠. 그죠? 네. 어디 없을까? 정말 맡겨봤더니 성질이 나죠. 고심 끝에 맡겨본 업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퀘스천. 이 문제의 답은 자, 프레젠테이션의 디자인과 전략을 한꺼번에 잡아주는 디자인 S에게 전화하세요. 네. 우리는 디자인과 전략을 함께 다루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의 이제 같이 신념이 뭐 이렇게 쭉 나오고요. 목차가 나오죠. 네. 여기 또 이제 비슷하게 잡았어요. 컴퍼니, 비즈니스, 비전, 포트폴리오. 그죠? 얘네들이 이제 디자인 생명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보여줘야 되겠죠. 이미지로. 자, 컴퍼니, 간지. 오버뷰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1로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따로 빼는, 이게 이제 CEO 메시지죠. 한마디로. 그죠? 네. 아웃라인 해서 개요 나오죠? 역사, 연역 나오죠? 근데 이렇게 푸는 게 기본적인 형태긴 해요. 가장 노멀한. 근데 이런 게 좀 식상하면 아까 또 3스텝으로 해서 도약기, 성장기, 확대기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 스텝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단계별로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여쭤보는 게 여러분들 역사순으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해서 역사순으로 쭉 최근순을 맨 아래로 배치하세요? 아니면 최근을 맨 위에다가 배치하세요? 맨 위로. 왜? 먼저 보니까요. 먼저 보고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끔. 사람들은 역사 시대 순으로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최근 순서대로 실적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또 특히나 2차 제한 쪽에 들어갔는데 보면은 경력이 되게 많은 업체들은 정말 많죠. 근데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건 최근 경력이겠죠. 그거 먼저 보여주게끔 하세요. 그리고 자, 쭉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조직도. 그죠? 여기는 이제 수상 인증이 없죠. 없으면 패스죠. 네, 그 다음에 사업 분야의 필드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플래닝, 플래시 디렉트, 컨설팅이라고 해서 교육 분야까지 다루고 있죠. 그래서 3가지. 그 3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주는 거죠. 두 번째, 영상 제작이죠. 네. 그 다음에 교육. 그리고 업무 공정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아이콘들을 써가지고 쭉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서 우리는 최종 검수를 통해서 납품을 한다. 뭐 유의사항과 납기일 준수. 그리고 언제까지 문서에 대한 내용들을 취합해서 정보를 보내줘야만 언제까지 납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핵심 경쟁력.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회사의 비전, 기반을 구축하고 도약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비전에 대한 어떤 메시지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게 이제 별첨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 포트폴리오는 계속 쌓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경력이 쌓이면 사진 찍어놓고 캡처해가지고 뒤에다가 쭉쭉쭉 잡아놓고 언제나 최근 순서대로 사람들은 관심이 있으니까 2012년인데 2006년도에 해놨던 거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 그죠? 그죠? 세상이 10년이 바뀌면 또 강산이 변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없어지는 업체도 수많이 많을 텐데요, 그죠? 최근 순서. 그래서 정부하고 거래한 그런 이미지, 그죠? 뭐 이런 이미지,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보게 되면, 아, 어느 정도 하는 업체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겠고, 맨 뒤에, 땡큐라고 하는 느낌보다도, 이렇게, 우리는 완벽을 향한 추구를 합니다. 디자인S는 기업의 성공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그죠? 뭐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업체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프레젠테이션 하는 화자가 있다면 약간 여기서 어필이 들어가야죠. 감사합니다. 이게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리 회사는 이런 어떤 경쟁적인 구도로 당신네 회사의 어떤 수익 창출을 바로 내드릴 수 있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마지막 메시지 문구 주시고 맨 마지막은 전화하세요. 혹은 약도. 네, 그런 식으로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일단은 여러분들 순서에 대해서 쭉 제가 잡아드리고 요 사례를 보니까 느낌을 조금 이제 감을 잡으실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무것도 없고 지불도 없는데 그걸 30장, 40장을 표현해드리는 업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공개해드리는 건 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시면서 판단해 보실 수 있도록. 이런 낙인들은 좀 지워주셔야 될 텐데, 예, 그냥 보세요. 대표자 인사말이죠. 이 성지 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인터넷 치면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고, 막 지어냈어. 막 급하셔가지고 회사도 만드셔야 된다고, 가져가셔야 된다고. 뭐가 좋을까요? 하면서 하루 고민하시더니 성지라고 지어오셨더라고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은 여기는 참 이상하게 사업 분야부터 어필을 했죠. 왜? 회사에 실체가 없으니까. 네, 어디 주소지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 정말 이분이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고 보셨을 때는 좀 규모가 있어 보이고 좀 회사가 좀 커 보이고 한 직원 한 40명 될 것 같고 쭉 보여드릴게요. 건물 미화. 이런 장비 다 있을 것 같고, 그죠? 그 안전 보안, 주차장 관리. 여러분들 실체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잖아요.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니까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죠? 우리의 뭐 사업에 대한 비전은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구하는 업체, 네, 중견기업인데, 네, 그죠? 막 이념도 있고 비전도 있고 막 CEO의 철학도 있고 막 그죠? 네, 그 다음에 성지 개발의 소개가 들어가죠. 네. 조직도 들어가고, 여러분들 경력이 딱 두 개인데 이것도 그냥 뭐 모르잖아요. 그 외 다수. 그죠? 여러분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것보다 더 잘 나가는 회사보다 이분이 말수안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인맥 네트워크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을 뚫고 댕기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들은 것만 해도 이게 한 2008년도에 제작을 해달라고 했던 문서이긴 한데 그때 그의 당월에 세 군데를 더 뚫었고 지금은 좀 전화를 해봐야 알겠는데 계속 끈끈이 계속 꾸준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건물 관리 쪽이거든요. 전반적인 건물 관리 업체 쪽에서. 어때요? 여기에서 이제 확 뭐가 이제 사람들에게 규모가 있는 것 같고 시스템 체계가 있는 것 같고. 결국에 여러분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없는 것에 대한 포장을 해서 걸리면 이거 위험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공해야지 벤츠를 타는 거다. 성공
하기 위해서 벤츠를 탈 수도 있다. 어떤 생각이세요? 아니, 성공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거치장스럽게 자기 막 겉모습에만 치중하고 댕기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사치가 심한 사람? 혹은 실이 없는 사람? 혹은 뭐라 그래요? 겉치장만 잘하는 사람? 속은 없는 사람? 여자들은?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예전에는 당연히 성공을 해야지 벤츠를 탈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좀 뭐 영업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네. 성공을 위해서 벤츠를 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전에 저도요. 저희 회사에 광고 회사라 있잖아요. 우리 사장님이 아우디, 벤츠, BMW 세 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영업용으로 그 수상무분한테 한 분한테 그거 드리고 저한테 아우디를 주셨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막 끌고 당기고 막 했는데 저는 그걸 타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그걸 다 리스로 돌리시고 뭐 자기 현찰로는 안 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좀 사치가 심하신 분 같아. 우리 회사는 막 그렇게 막 잘 나가고 막 이렇게 큰 회사도 아닌데 막 크게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막 여러 개도 안 되는 외제차를 3개나 끌고 다니고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 업체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왜일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랑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진짜 잘 나갈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업체 담당자 이렇게 만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요즘에 엔터프라이즈 있어요? 엔터프라이즈 차 예전에 옛날 차 기억나세요? 그 각차 혹은 액센트 구형 흰 색깔 네. 그 형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끌고서 이제 회사에 왔어. 차로 모셔가지고 저희 좋은데 대접하겠다고 이제 차 타시죠 하는데 클라이언트가 봤어. 여러분들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준다고. 여러분들 이거예요. 클라이언트는 우리랑 거래를 하는 게 뭔가 우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설레임 때문에 뭔가 그 사람한테 거는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막 보여지는 게 이렇다면 그 기대감은 훅 떨어지겠죠. 성공하기 위해서 벤츠를 타고 성공한 사람이 벤츠를 타고 오히려 정말 여러분들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벤츠 타던가요? 정말 똥차 끌고 다니면서 정말 구두쇠지. 성냥개비 하나씩 팔아가지고 돈 벌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돈 못 쓴다라는 거. 그런 사람들은 돈을 누가 써줘요? 와이프가 쓰겠죠. 자기가 안 쓰면 와이프라도 쓰겠죠. 와이프가 안 쓰면 자식이라도 날리겠죠. 그런다고요. 그게 다 구조가 있다고요. 못 쓴다고요. 더 돈을 번 사람들일수록 힘들게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포장의 미 처음에 보는 그 첫인상에 대한 그 아우라에 대한 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정말로 아득바득 여러분들 이 업체 정말 포장이 심했어. 근데 하면서 정말 포장도 심하고 별 볼 일 업체고 정말 해도 정말 만족스럽지 않다면 거래 끊겠죠. 근데 거래 끊고 안 끊고는 이미 우리는 했잖아. 경력을 세웠잖아요. 실적을 넣었잖아요. 결국엔 뭐 행사가 빠꾸라지더라도. 근데 그거죠. 행사가 경험이 없어서 정말 힘들긴 했는데 정말 오히려 힘들게 거래가 성사가 되고 일을 같이 막 부딪혀 가면서 한 사람일수록 미운정이 더 들어요. 예. 그래서 걔를 그냥 내차 버릴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정말 능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도 괜히 마음이 쓰여져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에 땡큐를 집어넣는 건 좋은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 귀결 페이지에서 어떤 메시지를 남길 것인가에 대한 표현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자, 뭐 회사 속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샘플을 원하시면 지금 있는 그 자료들은요. 가능한 버전은 제가 원본으로 드리고 정말 불가능한데 꼭 가지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PDF로라도 제가 드릴게요. 네. USB 챙겨 오셨습니까? 있으세요? 컴퓨터 노트북 있으신데. 네. 네네.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 이제는 전반적으로 회사 소개서가 이렇게 들어가면 참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순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가 조금, 언제나 사람들은요, 책을 읽어도 책의 내용부터 봅니까? 아니죠. 뭐부터 봅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훑으려고 보겠죠. 그러면은 뭐부터 보냐면 서머리부터 봐요. 전반적인 숲이 되는 페이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훑어본다고요. 주르륵. 왜냐하면 여러분들 읽어야 될 책들은 쌓이고 매 해년마다 2,000권씩 계속 나오는데 그 책들을 꼼꼼하게 쳐다본다고요? 그럴 수도 없어요. 무슨 책의 내용인지 전반적인 숲을 보는 느낌으로 훑어보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눈에 좀 잘 스캐닝 되게 보이게끔, 쉽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목차는 그대로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알려드릴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슬라이드 장표 표현하실 때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 타이틀? 슬라이드. 한 장의 슬라이드에서. 전반적으로 뭔가 우리가 줄거리가 있는 내용에 대한 흐름도 중요하지만 그 각 장의 슬라이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게 뭘까요? 핵심 메시지죠. 네. 핵심 메시지. 핵심 메시지하고 타이틀하고 헷갈리시는 분도 계세요. 타이틀하고 핵심 메시지를 왜 헷갈리느냐? 그걸 똑같이 쓰는 분들, 그걸 동일하게 쓰시는 분들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서술형으로 우리 회사의 경쟁력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잡으시는, 제목을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 계시다고요. 그러세요? 혹시? 네. 목차를 기반한 걸 해서 일단 타이틀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차 기반한 건 맞긴 한데, 여러분들 시행 배경이 핵심 메시지인가요? 자, 상황 분석이 핵심 메시지인가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내 흐름에 대한 순서인 거고, 그 안에 상황 분석에서 내가 뭘 얘기하고 싶고 그들이 뭘 들어야 되는 거냐고. 언제나 여러분들 상대방의 눈에서 봤을 때 가장 클리어하고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은 사람들은 위에서부터 보죠. 그 위에서부터 아래를 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언제나 결론부터 얘기해라. 뭐가 그렇게 장황해. 결론만 얘기해. 핵심만 얘기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비즈니스인들은 바쁘기 때문에 핵심부터 봐야 돼요. 그죠? 각 장표를 열어봤을 때 그 핵심만 보더라도 수르르르 그 핵심만 보고 훑어가더라도 내용들이 다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가셔야죠. 그래서 언제나 한 슬라이드에 핵심이 되는 한 메시지. 그 핵심이 되는 한 메시지가 있는데 언제나 순서하고는 구분이 되셔야 돼요. 네. 어설프게 섞였다가 시장 현황 짧게 썼는데 어떤 페이지에 대한 그 넘버 순서는 되게 길어가지고 우리 회사는 이런 부분이 강점이다 해서 서술형으로 쓰시고 또 줄어들었다가 키워졌다가 이렇게 막 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 같이 썼기 때문이에요. 동일하게 쓸 게 아니에요. 순서는 순서이고, 순서는 전반적으로 문서의 내비게이션 역할이고, 핵심 메시지는 그 장표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핵심이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 쓰시고 나머지 그 아래는 뭐 쓰시면 돼요? 여기를 이 핵심을 보좌하는, 이 핵심을 살리는, 이 핵심을 부각하고 강조하는 백데이터, 이미지, 차트, 보좌 메시지 같은 것들을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 기본 테두리를, 기본 이 공식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근데 사람들은요, 핵심 메시지를 어떤 분들은 아래로 그래서 뭐다라고 해서 내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핵심은 언제나 위 선상 배치가 되어 계시면 좋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 아닌데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문서가 가장 안 좋은 사이가 뭐냐면 클리어하지 않은 거,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장황한 것도 문제지만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 맞아, 이 사람의 입장에는 이거 아니야, 이중 해석이 되는 게 제일 좋지 않은 문서예요. 문서를 딱 봤을 때 클리어하게 한 메시지로 그래서 메시지가 딱 결론이 잡혀져 있으면 아래는 당연히 그거에 대한 자동 해석이 나오는 거죠. 이거기 때문에 이거구나. 그래프가 이상하게 잡혀져 있더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를 먼저 잡아주면 이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프부터 먼저 보여주고 약간 애매모호하면 여기서 지적을 당한다고요. 그죠? 이거 올라가는 거잖아. 여기 빼. 그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회사 속에서의 뭔가 이렇게 기교나 아니면 화려한 감을 넣으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깔끔하게 그냥 쓰세요. 네. 그냥 쭉 느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분은 제 회사 속에서 원데이 강의를 듣고 뽑아내신 분이세요. 이렇게. 예, 근데 뭐 잘했다 못했다에 대한 표현은 아니지만 용을 쓰셨죠.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이 정도 성과를 내신 거죠. 예. 보여지는 것이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사업 속에 사업 분야, 3가지 분야, 경쟁력, 서비스계. 약간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제가 아까 뭐 사업 속에서도 사업 분야, 경쟁력, 클라이언트 순서를 잡았죠. 이거에 대한 뭐가 더 앞에 배치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순서에 대한 개념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부터 앞에 배치하세요. 눈에 먼저 보여주고 싶은 것부터 배치하시라고요. 네, 딱 1번에 회사 사업 분야를 썼기 때문에 1번은 사업 분야 이렇게 고정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언제나 유동성은 있는데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이건 사업 분야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구분하시라라는 거죠. 구분을 져주시라라는 거죠. 자. 주요 클라이언트를 저는요, 이렇게 뭔가 비어 보이게 배치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가득 채우거나, 뭐, 여기를 3줄, 4줄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낫죠? 뭔가 이렇게 비어 보이는 느낌이 좀 들죠? 거의 이 문서는 한 20장 정도 문서인데, 비전을 잘 모르시겠다고 약간 뜬구름 잡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페이지를 이렇게 장식을 하셨습니다. 꿈을 설계하고 행복을 짓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네. 혹시 회사 속에서 작성, 이제는 전반적인 스토리 맥락 이런 부분 봤을 때 이제 써봐야지 알겠죠. 뭐가 막히고 뭐가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보셔야 되고 느껴보셔야 되고 내가 직접 써봐야 알겠죠. 제가 써보라라고 한 그 뒷페이지 있잖아요. 서술해보라라고 하는 페이지. 그 부분을 정말 충실하게 다 채워보시고 그 다음에 그냥 깔끔하게 한 페이지 여러분들 바로 파워포인트에 손 올리시지 마시고 그냥 백지장에다가요. 여러분들 목차를 쭉 한번 잡아보세요. 제가 목차 알려드린 거 있죠? 잡아보시고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화이트 여기 백지에다가 뭘 잡으시면 됩니까? 목차는 목차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목차에 해당하는 핵심 메시지를 옆에다가 이렇게 좀 써보세요. 그게 이제 완성이 돼서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에 대한 느낌이 그래서 쭉 괜찮았을 때 누락과 중복이 없었을 때 그렇게 완성을 해놓으시고 옮기시면 내가 스피드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언제나 파워포인트부터 손을 올리시니까 뭐부터 쓰지? 어떻게 쓰지? 디자인은 어떻게 잡지? 앞 페이지에서 자꾸 꼼지락꼼지락거리는 거예요. 그죠? 시간 그렇게 보내시지 마시고 어떤 기술적인 이미지의 그 컨트롤하는 기술 그런 것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았는데 제가 딱 핵심적으로 디자인 몇 가지 딱 핵심적으로 3가지 원래 시간이 되면 5가지 알려드리고 싶은데 욕심은 그런데 3가지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회사 속에서 만드실 때 제가 레이아웃은 뭐 그냥 선물 서비스로 드릴게요. 오늘 2분 오셨으니까 원래는 안 드립니다. 안 드리는데. 고맙습니다. 네. 네. 저 어때요? 이렇게 그냥 바 하나만 잡아요. 왜? 괜히 여기다가 막 바가 또 여러분들 고정되어 있죠. 그죠? 보기에서 제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메인에다가 고정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바 하나만 그냥 깔끔하게 잡아두시라고요. 그죠? 이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뭔가 썰렁 하시다라고 한다면 붙여넣으시던가 아니면 혹은 실선으로 표현하시던가 여기에다가 이미지, 뭐 디자인, 레이아웃 잡으시는데 시간 쓰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바는 왜 구분해놔요? 제가 바를 여기다가 도형 바를 왜 구분해놓죠? 순서 집어넣으려고 순서하고 핵심 메시지 구분하려고 없으면 여러분들 되게 허하면서 이게 약간 뒤섞이게 되거나 메시지가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으면 약간 복잡해 보이거든요. 구분해 놓으라고. 그죠? 이 정도로 잡으시고요. 이게 뭐 허하시다라고 하시면 이미지 찾을 때 어디부터 두드려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클립아트 좋아요. 클립아트가 2007, 2010으로 버전이 올라갈수록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그림 회사, 이미지 회사를 인수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미지가 아닙니다. 고해상도의 이미지들이, 좋은 이미지들이 고해상도를 먼저, 그리고 이미지를 쓰실 때도 자글자글 깨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해상도가 낮다라는 거거든요. 고해상도의 이미지 하나만 쓰더라도 여러분들 이미지가 확 달라 보여요. 디자인 한 것 같은 느낌? 예를 들어서 그 슬라이드 마스터북이 닫기를 하면 이렇게 다 고정빵으로 새로운 문서를 만들 때마다 다 박혀버리죠. 이게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를 쓰는 가장 편리한 이유이기도 하고. 자, 클립아트 한번 두드려 볼게요. 거기에서 이런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미지는 약간 흐릿하긴 한데 해상도가 안 좋은 게 아니라 키워도 해상도가 일단은 굉장히 좋아요. 일단 문서에 최적화된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해상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차라리 이미지를 쓰시려면요. 이렇게 각진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하시지 마시고 언제나 자연스럽게 슬라이드에 묻어나게끔 자연스럽게 흐르게끔 그러니까 한 몸이 되게끔 표현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슬라이드는 슬라이드고 그림은 그림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시는 게 자연스럽냐면 보시면 서식에서 투명한색 설정으로 해서 배경 색깔을 클릭해서 빼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뒤에 있는 배경 색깔하고 맞춰서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냥 간단 명료하게 이미지 가지고서 뭐 이런 식의 어떤 디자인도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네, 물론 여러분들 네, 제가 하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보면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나는 못하니까 이게 자리 잡혀 계시는데 전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일단 처음이니까 익숙하지 않고 이게 과연 디자인인가? 너무 썰렁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묻어나게끔 표현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나의 배경을 뭐 이런 걸 잡아와도 좋고 아니면 뭐 회사가 약간 어떤 친환경 업체라고 한다면 이런 이미지 하나 살리셔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잡으시고 그런 다음에 딱 각진 이미지니까 이런 것들을 살살 풀어주세요. 그림 효과에서 포인트를 쑥 조정을 해주시면 여러분도 혹시 2007 쓰세요? 2010 버전 쓰세요? 2010? 그럼 다행이세요. 2010에서 원래 2007은 50포인트까지만 가능하지만 부드러운 가장자리 옵션이 내가 어느 만큼 잡느냐에 따라서 부드러운 가장자리가 이렇게 쭉 더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대략 이렇게 뭐 표현을 하셔서 그런 다음에 하나의 배경처럼 이런 식으로 잡고 색에서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을 확 주시면 하나의 배경 이미지처럼 이렇게 쓰실 수가 있죠. 이게 색이 강렬해버리면 글자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은연주시 이렇게 살살살살 흐려주시면서 흐릿하게 그러면서 세련되게 그죠? 이런 것들을 꼭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로고 있으시죠? 회사 로고 있으시면 구글에서 로고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LG전자 로고 이런 거 찾아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있죠. 클립아트에서 찾을 수 없는 건 로고 혹은 인명 검색 혹은 어떤 데이터 아니면 사진 어떤 기사화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클립아트에서 찾아봤는데도 없다면 그 다음으로 네이버가 아니라 구글로. 구글은 여러분들 해외 사이트죠. 어떻게 찾으면 더 광범위한 이미지가 나오냐면 영어로 치시면 나와요. 네. 왜냐하면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이미지까지 다 잡으려면 해외에 있는 이미지까지 다 잡으려면 영어로 쳐보시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미지들이 많이 나올 건데
일단 이미지로 최적화하시면 이미지만 나오겠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구글이라고 하는 거는 이 왼쪽에 큰 사이즈, 중간 사이즈, 작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클릭을 해서 해상도가 좋은 사이즈부터 잡습니다. 그죠? 이렇게 잡으면 네이버는 여러분들 이미지가 뭐가 불편해요? 이미지를 찾더라도 블로그에서 이미지를 찾았는데 그거 여러분들 복사하기가 안 되죠. 그럼 불편함이 없으셨어요?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그래서 되게 불편하다. 혹은 그걸 무식하게 정말 프린트 스크린을 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어가지고 잘라내기를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너무나도 그걸 또 늘리게 되면 해상도가 깨지고요. 근데 그런 불편함이 있으신데 구글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상도 여기 있죠? 아까 제가 보여드리면 해상도 여기 다 나옵니다. 그죠? 뭐 지금 제가 크게 큰 거 위주로 잡았기 때문에 큰 거 위주로 나오겠지만 보통 일반 모든 크기를 잡으면 해상도 사이즈가 이렇게 뭐 300에 100짜리도 나오죠. 300에 100짜리는 키우면 깨지죠. 얼마 정도 해야 문서 사이즈만큼 키우더라도 깨지지 않을까요? HD급이 얼마인데요? 네, 좋아요. 700, 800 이상대로만 가주면 문서에서는 좀 키워도 웬만해서는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략 여러분들 큰 사이즈부터 잡아서 좋은 게 뭐냐면 구글은 이게 좋다. 오른쪽 바로 복사액에서 원본 사이즈 그 자체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제가 써줬던 지금 보면은 이건 이미지죠. 뒤에 배경이 하얗게 있죠. 제가 아까 뒤에 색깔 따기를 해줬어요. 배경 색깔 없애기. 그 부분은 투명한 색으로 해가지고 딱 클리어하게 빼주면 색깔이 빠진다는 얘기죠. 그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서 로고 처리를 이 정도만 여러분들 레이아웃 잡을 때도요. 이 정도만 잡으셔도 깔끔하다는 얘기죠. 뭐 굳이 막 여러분들 막 무슨 오색달록한 막 미래를 지향하는 뭐 산속의 이미지 이런 거 넣으시지 마시고요.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혹은 이 로고를 가지고서도 잘 활용하실 수가 있죠.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내는 거, 그죠? 이런 것도 이런 배경으로 많이 이렇게 잡으실 거예요. 이런 식의 디자인, 여러분들 이미지 가지고서 어떻게 잘라내고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한 몸이 되게끔 표현하는 거. 그림처럼 정말 각진 이미지를 이렇게 딱딱딱 다 붙여놓는 게 아니라 고해상도 이미지는 이런 우리가 쓰임새가 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자 보여드릴게요. 정말 구글에서 얼마나 광범위한 이미지가 나오는지 영어로 예를 들어서 B 이렇게만 치시더라도 해상도가 일단 1000단위가 넘어가는 것들이 이런 이미지, 뭐 이런 이미지. 여러분들이 이런 이미지를 뭐라 그러냐면 기획 이미지라 그래요. 그대로 있는 자연 현상을 찍어놓은 걸 자연 이미지라 그러고요. 네, 현상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현상을 그대로 찍어놓은 건 되게 군더더기들이 많고 내가 원치 않는 이미지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초록색 사과, 초록색 사과, 초록색 사과, 빨간색 사과, 초록색 사과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획된 거죠. 그죠? 뭐가 기획되었어요? 어떤 메시지가? 차별화가요. 디퍼런트가요. 그죠? 그런 식의 어떤 기획된 이미지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고해상도로. 그것만 턱 얹으시더라도 여러분들 이미지 작업하실, 디자인 작업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미지 있죠? 혹은 이런 이미지. 이거는 약간 금융회사 쪽 어울리겠죠. 그죠? 컨트롤 C 복사 붙여넣기 이미지 쓰실 때는요 이렇게 늘어나서 가장자리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이거를 이렇게 맞춰서 줄이려고 하시지 마시고 줄이고 다 튀어나오거든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르세요. 예. 예. 정 사이즈로 쓰시는 게 가장 정 사이즈로 쓰시고 정 사이즈로 줄이세요. 네, 그게 좋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 타이틀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해상도가 일단 좋으니까요. 뒤에 백으로 충분히 쓰실 수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제목을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글을 쓰실 때 배견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잡아서 그런 다음에 오른쪽 도형 서식에서 투명도만 살짝 쿵 주시면 이게 아까 이렇게 분리됐던 느낌이 약간 투명도로 조정해줘서 약간 느낌이 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제목을 써주시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정렬, 끝 정렬 이렇게 잡아주시고 사이즈 이렇게 작게 크게 이렇게 키워주셔서 맞추시고 지금 맑은 고딕은요. 맑은 고딕 쓰세요 혹시? 문서 서체 쓰실 때 뭘 가장 기본 폰트로 쓰세요? 맑은 고딕. 맑은 고딕 괜찮아요. 근데 맑은 고딕은 제목, 큰 임팩트한 제목이나 핵심 메시지를 쓸 때 얇게 빈약해 보여요. 문서체거든요. 뽑아내도 그냥 문서체스러워요. 그래서 강하게 어필을 하시려면 제목 정도는 경고딕이나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는 게 좋거든요. 크니까. 근데 경고딕을 되게 자잘자잘한 작은 메시지 쓰면 경고딕은 볼드만 넣어줘도 뭉개져요. 그래서 맑은 고딕을 쓸 때가 가장 적합한 게 뭐냐면 표에 집어넣을 때, 작은 글자 표현할 때 되게 섬세하게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맑은 고딕을 작은 글자 표현할 때는 적합하지만 큰 제목을 쓰거나 핵심 메시지를 쓸 때는 좀 빈약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나마 굴림체 안 쓰시는 게 다행이네요. 그죠? 굴림체는 그 느낌이 확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글자에 대한 효과 이렇게 넣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만 네, 뭐 중요한 창출에다가 색깔을 조금 더 오버되는 색깔로 이렇게 이렇게 잡히네요. 그래서 색깔도 여러분들 바꿔주실 수 있고요. 색깔을 뭐 이런 식으로 잡아서 좀 더 이렇게 사이즈를 키우실 수 있고 네. 키우시는데 이 부제목보다는 큰 타이틀 제목이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비율을 조정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아내면은 여러분들 타이틀 페이지 하나 완성됐죠. 그죠? 괜찮지 않습니까? 이미지 하나 통이미지 써가지고 아무것도 건든 거 없죠. 거의 한 10초 만에 이미지 하나 제대로 찾으시면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간지 페이지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게 답이에요. 직접 해보시는 거. 여기서 이제 뭐 우리 회사 소개 간지라고 한다면 우리 회사에 대한 회사 빌딩 이미지. 회사 실체가 없는데도요. 이런 게 있잖아요. 건물은 그리우리한데 그 중에 우리가 사옥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18층에 하나에 15평에 쓰고 있어. 그래도 여러분들 그건 우리 회사죠. 네, 그 회사의 대표 이미지 하나 뽑으셔가지고 뭐 좋은 해상도의 이미지들이 쭉 있죠. 쭉 보면은 뭐 이런 이미지도 뭐 이런 이미지도 좋고요. 뭐 혹은 이런 이미지도 좋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서 우리 그 간지 페이지를 돌려서 여러분들 잘라서 그리고 뒤에 이제 배경하는 요거는요 그냥 뒤에다가 목차 페이지 정도는 그냥 하나로 흰색으로 덮어서 뒤로 밀어버리세요. 이러면 간지 페이지 하나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목차만 쓰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조금 컨텐츠라고 하는 걸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정색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투명도 살짝 조정해 주셔가지고 느낌만 살게끔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텍스트 쓰셔서 컨텐츠 네, 이런 식으로 잡으셔서
이렇게만 잡아줘도 여기다 이제 제목 쓰면 되겠죠. 1, 2, 3 혹은 1 회사 소개, 거기에 대한 세부 1 회사 개요, 2 회사 연역, 3 회사 경력, 4 조직도 이런 거 써주시면 되거든요. 깔끔하게 아까 우리 쓰신 것처럼. 별거 아니잖아요. 여기다 디자인 막 여기다가 어떤 거 막 구 집어넣고 입체 도형 집어넣고가 아니라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클리어하고 깔끔하게 뽑아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저분한 거보다 차라리 화려하고 막 색채 강하고 그런 느낌보다요. 저는 깔끔한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기업에서는 그런 스타일을 훨씬 더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양식 너네들 그거 억지로 니네가 만든 문서 그냥 화려한 거 쓰지 말고 양식을 잡아주는 이유도 있어요. 레이아웃을 일부러 잡아가지고 이 양식대로 써. 복잡해 보여. 괜히 막 군더더기 붙이지 마. 그죠? 양식을 잡는 이유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게 스마트 아트 쓰세요. 혹시 여러분들? 스마트 아트 자주 쓰시나요? 간혹 씁니다. 그죠? 자, 쓰실 때 여기는 사진을 집어넣는 거고, 보게 되면, 뭐 이런 다양한 이미지가 있죠. 근데 이건 좋은 게 뭐냐면, 좋은 점이, 우리가 효과를 한꺼번에 주고, 한꺼번에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을 걸어주기 때문에 편리하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글자를 쓰면 같이 작아지고, 자동 서식이라서 같이 작아진다. 그죠? 여기다가 그 챕터를 더 집어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텍스트 여기다가 점 찍고 엔터 치시면 늘어나긴 하죠. 근데 불편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글씨를 쓰면 같이 작아져요. 그리고 얘를 조금 뒤로 빼고 싶은데 틀 안에 갇혀져 있죠. 그래서 불편해서 못 쓰시겠대요. 짜증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언제나 틀 안에서만 사용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버튼 그룹을 해제시켜 주세요. 네, 한 번 더 해제시켜 주시면 이게 이제 풀리거든요.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어요. 색깔도 뭐 도형, 모형도 입체 효과도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쓰신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팁은 뭐냐면 여러분들 클립아트에 보면 현상을 찍어 놓은 이미지 있죠. 이거 말고 우리가 보면 이런 이미지들 보면은 이런 현상을 찍어 놓은 이미지가 있고 이런 애니메이션틱한 이미지, 그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이미지, 이런 것들.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는 아시겠죠? 얘는 현상을 그대로 찍어 놓은 실사 이미지, 얘는 애니메이션 만화 이미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응용해서 쓰실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우리가 쓰신 것처럼 그룹을 해제시켜주면 내가 원하는 아이콘만 따로 빼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죠. 예. 이거를 응용해서 많이 써요. 저희 강사들도 이렇게 따로 아이콘. 보통 이런 화살표는 없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몇 가지 스킬들을 알려드렸는데 무지 많아요. 많은데 스킬들을 알아서 뭐합니까? 일단 스토리력이 잡히셔야 되는 걸. 그래서 스토리도 안 되고 스킬도 안 되니까 혼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 앞에 도입부는요. 그것도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4장 장표를 해가지고 어떻게 어떤 장표를 보여줘서 끌어들이게끔 하는 거. 아까 제가 처음 초두에 보면은 그 프롤로그 어떻게 어디다가 문서를 맡길 수 있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퀘스천, 앤서. 이게 다 공식이 있거든요. 상황을 보여주고 끌어주고 문제점 제기해주고 퀘스천 그거에 대한 답, 앤서. SCQA라고 하는 SCQA 장표 4장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토리 라인을 딱 잡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스토리텔링 단계에서 심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부만 제대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의 회사의 클라이언트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뭘 원하십니까? 그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럼 그 중에서 상황 설정 하나만 하셔서 딱 도입부에다가 딱 집어넣어 주시면 어디든지 갈 때든지 나 부끄러운 내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너네 문제를 알려주는 솔루셔너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회사가 소개가 되는 거죠. 관심이 끌어당겨지는 거죠.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과의 약속.
네, 시간은 조금 많이 흘렀지만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그 종이 안에 이런 목차를 충실하게 채워주세요. 그게 가장 첫 단추고 그것만 완성해 놓으셔도 50% 마무리 끝났어요. 50% 완성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게 완성이 됐을 때 슬라이드 잡기 전에 100페이지에다가 순서 쭉 한번 나열해 보시고 그러면서 핵심 메시지, 내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연역을 보여줄 때도 연역 그 자체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20년 동안 꾸준하게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 20년 동안의 노하우가 여실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핵심 메시지겠죠. 그런 식으로 중점이 되는 메시지만 뽑아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것만 보더라도 쭉 흐름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노하우와 연역과 또 비주얼 이미지까지 상장이 그럴싸하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딱 봤을 때도 뭔가 포장이 확실하게 되어 보이는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시간 오래 잡으실 것도 없고요. 고민하시다가 여러분들 고민만 하시다가 아 그냥 나는 포기할란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번 주 주말에 시간 좀 바짝 내셔가지고 기본 테두리만 잡아보세요. 디자인도 안 바래요. 여러분들이 테두리 잡으시면 그 다음에 제가 샘플이나 디자인 그 뒤에 잡는 그런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드릴게요. 먼저 드리면 여러분들 눈만 높아져가지고 아 내가 이걸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서 약간 푹 꺼지세요. 그래서 내가 뭘 원래 난 이랬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자포자기 하시거든요. 어떤 걸 원하세요? 그냥 샘플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샘플을 먼저 드리면 제가 봐드리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뭐 저야 일이 하나 더 늦는 거니까 힘들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아득바득 하시겠다라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간 할애를 안 해드리면 전 나쁜 강사죠. 나쁜 교육자죠. 그죠? 네,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만드신 제안서나 혹은 회사 속에서 조금 손대신 게 있으시면 스토리 라인을 잡으신 게 있으시면 이쪽으로 이거는 한 메일입니다. 다음 한 메일 민들레를 영서로 놓고 친 거예요. 민들레 이렇게 치면 저는 민들레가 좋아요. 민들레 홀씨돼요 이라는 얘기 되잖아요. 예, 민들레를 영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치면 ALS, EM, F, FP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 숫자 24 붙여주시고 그냥 한 메일로 보내시면 되고요. 예, 보내시고 한번 문자로 회신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을 투자한 만큼 여러분들한테 효과가 좀 있으시고 그 성과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 회사 속에서로 하여금 하나의 날개가 돼서 여러분들의 모든 영업에 모든 성공 사업에 다 정말 잘 되시길 바라면서 2012년도 잘 나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